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경상수지가 25개월째 흑자를 유지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014년 3월 국제수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경상수지 흑자는 73억 5천만 달러로 전달보다 28억 5천만 달러 늘었습니다. 경상수지는 2012년 2월 24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이후 행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1분기 경상수지 흑자는 151억 3천만 달러 규모입니다.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 지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법인 세수 목표 달성에 다시 비상등이 켜질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의 2013년 기업경영 분석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 1,710개 기업의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2.7%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 기업들의 2013년 매출액 증가율은 전년 대비 0.73%에 불과한데 영업이익률은 2012년 4.75%에서 2013년 4.59%로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부실기업이 늘어나면서 은행들의 한숨이 덩달아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칫하다가 STX그룹 등 경영난에 빠진 대기업들을 지원하다가 실적이 곤두박질한 지난해의 상황이 올해에도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기업 부실에 이 금융권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정혜림입니다. 국내 징수 흐름 심상치가 않습니다. 2000선 또 구경만 하고 5거래일 연속 하락 압력 받으면서 오늘장 코스피 지수 1960선까지 밀려난 모습입니다. 1970포인트는 좀 지지해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61선까지 후퇴한 모습입니다. 현재 1965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수급 상황도 그닥 좋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매수 우위 나타내면서 1,3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현재까지 쏟아내고 있고요. 그동안 말썽을 부렸던 기관이 어제장, 오늘장 들어와 주고 있지만 소폭입니다. 개인과 기관 동시 순매수 들어오고 있지만 외국인의 이 매도 물량을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도 우위 나타내는 이유 중 하나가 오늘 밤 바로 FOMC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 경계감에 외국인들은 관망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FOMC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방향성에 또 결정 지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코스닥 오늘장 빨간불 파란불을 번갈아 켜고 있다가 현재는 빨간불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수급 상황이 좋지 않네요. 외국인이 129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고 기관이 방향을 잡지 못하지만 현재는 2억 원 정도 순매수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557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마감까지 강보합권 유지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최대 화두 한번 살펴본다면 아무래도 환율입니다. 환율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그동안에 1030원대 후반에서 박스권 양상 그려갔지만 오늘장에서 1030원대까지 밀리면서 장중에 연저점이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환시장 흐름 좀 더 자세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잠시 후에 외환시장 동향까지 꼼꼼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시장 움직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죠. 대신증권 글로벌 마켓 전략실의 이경민 연구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장 별다른 특별한 호재도 악재도 없는 상황인데 시장 계속 밀려나고 있습니다. 1960포인트까지 밀려난 모습인데 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건가요? 네, 지난 주말 코스피가 21선을 이탈한 이후 급락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오늘도 60일 200일선에서 낙폭을 축소하려고 하지만 좀처럼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처럼 시장 분위기가 급격하게 반전된 이유는 다양한 대내외 이슈와 이벤트들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실적 시즌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면서 실적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YGFM이라는 데이터베이스 회사를 기준으로 12개월 포워드 PER은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주가 수준은 낮아졌지만 실적 전망치가 레벨 다운되면서 밸류에이션이 높아졌다는 의미인데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확장을 위해서는 실적 모멘텀이 필수적인 상황이었는데 지난주 본격적인 실적 시즌과 함께 실적 기대감이 좀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시장은 좀 레벨 다운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그동안 실적
실적이 크게 하향 조정되었던 조선, 화학 그리고 건설업종들이 또 다시 한번 실적 쇼크가 발생하면서 실적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다시 한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도 1960선까지 내려앉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인데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좀 하향 조정했다고 해도 아무래도 실적 쇼크로 나오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실망감이 커지는 연속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달 들어 좀 장밋빛 전망이 참 많았는데요. 2000선 안착은커녕 1960선까지 계속 밀려나고 있는데 어디까지 밀려나게 될지가 또 궁금해집니다. 하단 어느 정도까지로 보십니까? 일차적인 중요 지지선은 1950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60일 200일선이 위치한 1960선 63포인트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금 형성되어 있는 상승 추세대 하단이자 그동안 박스권 등락에 있어서 중심 포인트를 잡아왔던 게 1950선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매도세가 좀 다소 출회될 수는 있겠지만 기관의 매수세는 1960선, 1950선 전후에서 좀 우호적으로 돌아선다는 점에 있어서도 1950선에 대한 지지력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급격하게 하락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1950선에 가까운다고 매수하기보다는 변동성이 좀 잦아드는 걸 확인하고 대응에도 늦지 않을 전망입니다. 시장이 최근 들어 변동성 장세를 연출하다 보니까 1950포인트 지지력을 좀 확보한 다음에 시장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답변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외환시장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오늘 환율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장중에 연저점이 붕괴되기도 했었는데요. 환시장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달러 환율이 지난 15일 이후 하루 단위로 등락을 거듭하던 모습을 중단하고 마침내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1원 90전이 하락한 1033원 시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일시적으로 개장가보다 높은 1033원 30전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만 장중 내내 하락 압력을 받으면서 1030원 60전까지 하락했고요. 이 시간 현재는 1031원 2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달러원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은 대외적으로는 주요 통화상들이 각 통화별 사정에 따라 움직이면서 유럽계 통화들이 달러화돼 강세를 보이는 영향을 받고 있고요. 대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3월 경성 수지가 흑자를 보인 점과 월말 내고가 등장하면서 달러원이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또 코스피 지수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달러원은 최근 6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월말 내고 물량이 환율 하락 압력을 이끌고 있고 당국의 개인 경계감으로 인해서 1030원대는 좀 다소 지지해주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과연 지지가 될지 궁금하고요. 앞으로의 환율 강세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함께 제시해 주시죠. 네, 최근 2주간 지속되어 오던 1015원과 1045원 사이 박스권이 하향 돌파되었는데요. 미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더라도 달러화는 엔화나 상품 통화 등 제한된 통화에 대해서만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미 경제 지표의 호조가 또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감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달러원의 하락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달러원 하락세는 여교의 시장 참여자들과 수출업체들의 합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직은 1030원이 당국의 개입에 의해서 지켜지는 모양새입니다만 최근 미 재무부가 환율 보고서를 통해서 특정 레벨을 방어하는 것에 대해 언급한 만큼 1030원이 오래 지켜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저녁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이 발표되는데요. 시장 예상하고는 0.8% 증가를 기록할 경우에 유럽중앙은행이 디플레이션 방어를 위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요. 이 경우 유로화와 원화의 동반 강세가 예상됩니다. 만약 예상대로 유로화와 원화가 동반 강세를 보인다면 목요일 새벽 뉴욕 여고의 시장에서 달러원이 현물 환율로 환산해서 1030원이 하향 돌파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미 재무부 환율 보고서 영향과 또 유로존 인플레이션 결과까지 좀 잘 지켜보시면서 환율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장에서 떠오르는 이슈들 체크해보고요. 마감 전략까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밤부터 미 FOMC 회의가 열리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좀 금리 인상에 대한 뉴스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미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2016년쯤에 단행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테이퍼링이 진행가 된다면 올해 안에 끝나게 된다면 한 6개월 후쯤 내년 상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시장에서는 자꾸 이제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 자꾸 그 논란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저금리가 2016년도까지는 가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시장에서 원하는 그 방향성이에요. 근데 실제로 자넷 옐런이 언급한 것은 테이퍼링 이후에 6개월 그러고 난 다음에 자넷 옐런이 자꾸 그 금리 인상은 좀 늦춰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번에 제기된 그 논리를 보면 노동 참여율을 상당히 강조를 했어요. 이 노동 참여율이라는 것은 결국 이 구직 포기해서 시장을 떠난 사람들이 다시 직업 전선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실제로 참여를 했을 경우에 노동 참여율이 얼마나 더 증가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현재 노동 참여율은 63.2%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의 여기서부터 한 0.5% 이상은 더 올라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을 만약에 생각한다면 제가 지난번 제시했던 것처럼 결국 구직 포기자를 포함한 실업률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넷 옐런이 얼마 전에 뉴욕에서 이 연설 중에 이제 금리 인상이 늦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이제 참조를 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오히려 늦어지는 걸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금리 인상은 늦어지는 게 좋다라고 생각 중에 하는 사람이지만, 자넷 옐런이 처음에 엎질러준 물을 주워 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주워 담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FOMC 회의라든가 그 외의 어떤 그 상황에서 정확하게 시장에서 예측할 수 있는 지표를 제공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지표를 제공하지를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둥글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어느 순간인가 시장의 방향성이 흐트러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자넷 옐런이 처음에 언급했던 거, 테이퍼링 이후 6개월 아마 그 포인트를 저는 잡고서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구체적 수치를 제공해 준다면 지금 2016년도에 금리 인상을 제기했던 사람처럼 저도 아마 그 부분에 아마 포인트를 맞추지 않을까.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는 이 부분이 확실치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FOMC가 오늘 내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러한 뉴스가 나오는지가 시장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자넷 옐런이 지난번 실수한 후에 계속해서 연설을 갈 때마다 금리 인상이 늦춰질 거라고 하면서 인플레이션이나 기타 지표를 보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FOMC 의원들 사이에, FRB 의원들 사이에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정확하게 시장에 피력될지 이게 굉장히 관건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뭐 2016년도가 될지 또 2015년도 중순이 될지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것이 이제 좀 시장을 움직일 만한 재료가 될 것 같은데요. 이 금리 인상 시점을 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또 노동 참여율을 꼽았습니다. 그렇다면 미 노동 참여율을 고려한다면 과연 2016년쯤이 적절한 시기인가도 궁금해지는데요. 노동 참여율을 만약에 그 지표로 활용한다면 거의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직 포기자까지 포함하면 실업률이 거의 한 10%에 육박하거든요. 근데 현재 6.6%니까 이 구직 포기자 포함한다 그런다면은 이 실업률이 다시 그 6.5% 밑으로 6.5%로 잡고 다시 실업률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2016년도 넘어갈 수도 있죠. 왜냐하면 노동 참여율이 생기기 시작하면 실업률이 그렇게 쉽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천천히 떨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을 감안한다면 2016년도가 될 수 있죠. 문제는 이제 노동 참여율을 쓸 거냐 안 쓸 거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구직 포기자를 포함한 실업률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시장으로 돌아오는지 그거를 본다면 2016년이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2015년도 중반으로 보고 시장 대응을 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노동 참여율에 맞춰서 인플레이션이 먼저 뛰게 되면 또 이건 얘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 수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을 제외한 노동 참여율 하나만 본다면 얘기가 될 거고요. 두 개를 다 본다 그러면 이거 조금
시장에서는 상당히 그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연준에서 좀 더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금리 인상이 세계적인 추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금리 인상 과정이 좀 더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한간에는 좀 옐런보다 금리 정상화 확률이 2주열 총재가 좀 더 낮을 것이다라는 평도 있는데 우리나라 금리 인상 전망은 어떻게 좀 내다보고 계신가요? 지금 그 무역수지 흑자가 계속 나고 있거든요. 25개월째 오늘 75억 불 정도 났는데 사실 그런 것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금리 인상이 더 빠를 수 있죠. 사실은. 근데 이 금리 인상을 수치로 보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어떤 그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요. 그 움직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체감입니다. 체감. 지금 부동산 시장 아마 여기 방송 보시면 거의 다 아실 겁니다. 가지고 있는 부동산 팔지도 못하고 시장에서 가격은 조금씩 오른다는데 물어보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아직 확실하게 체감으로 다가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생각하면 금리 인상은 거의 쉽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이번에 세월호가 터지면서 실제로 소매 판매하면서 소상공인들이 장사를 할 수가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지금의 지표는 도대체 왜 이렇게 GDP도 좋고 또 우리가 수출해서 경상수지 흑자나 무역수지 흑자가 계속 늘어나는지 이게 궁금하시겠죠. 몇 개의 기업군이 정말 선방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살리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전체의 한 1, 2%가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완전히 도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본다 그러면 사실은 금리 인상이 미국보다 빠를 수는 없다라고 판단이 쓰고 있고요. 아마 미국이 진행한 후에 아마 진행할 확률을 좀 열어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지난주에 HSBC에서 금리 인상이 하반기 좀 될 거다 이 한마디에 그냥 국내장이 폭락을 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불성설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물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옛날에 금리 인하를 했다가 금리 인상을 싹 바꿨거든요. 왜냐면 그 이주열 하는 총재의 그 매파적인 성향이 시장에 관측되고 있다 해가지고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금리 인하가 한번 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먼저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이 온 다음에 아마 시장이 회복되는과 동시에 미국의 금리 인상에 맞춰서 빠르게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우리 나라는 금리 인하가 한 번 더 온 후에 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먼저 일어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올 것이다라는 답변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장 참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굳이 악재 하나를 뽑는다고 하면 아무래도 북한발 악재일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뉴스가 또 들어왔습니다. 선에 NLL 인근에서 해상 사격을 이미 시작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북한발 악재를 시장 하락의 이유로 꼽을 수 있는지요? 일단 미국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하락할 만한 이유는 없죠. 또 시장에서 이제 많은 투자가들이 우리나라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선물에서 외국인들의 어떤 드리블이 시장을 흔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시장에 나온 악재는 이제 북한발 악재가 오늘의 그 핫 이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북한발 악재가 그 지정학적 리스크를 또 상기시키게 하고 그것이 이제 시장의 하락을 발달이 될 거냐라고 본다면 전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발 악재의 최악의 상태는 어디였냐면 개성공단 폐쇄였기 때문에 이 개성공단이 다시 돌아가는 한 북한발 악재는 다 일회성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의 어떤 모습 또 뭐 요즘 뭐 아시겠지만 4차 핵실험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죠. 근데 사실 핵실험 하고 난 다음에 항상 주가는 대바닥이었다라고 판단한다면 지금의 어떤 북한발 악재는 바닥을 확인하는 시점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북한발 움직임보다 외국인 동향이 좀 더 궁금해지는데요.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퐁당퐁당 매도를 오가고 있습니다. 전일장에서는 순매수를 했고 오늘장에서 현재 보니까 3천억 원이 넘는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움직임 왜 그런 건가요? 현물은 일단 이틀 연속 매도를 했고요. 선물은 어제는 매수, 오늘 매도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외국인도 사실 방향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약간의 어떤 그 공간에서의 드리블을 하는 정도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좀 아쉬운 것은 이 기관이 오늘 530억 샀는데 참 빨리도 들어오죠. 지난주 금요일이나 어저께 정도 들어왔으면 시장이 더 밀리지 않고 참 좋았을 텐데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외국인들은 지금 사실 외국인이 파는 것은 트랙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환율이 지금 1030원이 붕괴일보 직전에 와 있거든요. 5년 8개월의 최저치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환율이 지금은 약세로 가야 되죠. 왜냐하면은 외국인들 매도를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수출 기업들의 내고 물량하고 외국인들이 추가 진입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파악하게 쓰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봐가지고는 외국인의 매도는 환율의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좀 뭔가가 우리가 좀 의심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현재로서 사실 외국인들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100%는 알 수 없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다만 환율의 동향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매도는 일시적으로 시장을 흔들기 위한 전략적인 행보가 아닐까라는 생각. 또 다음 주 목요일이 만기죠. 근데 거래일수로 보면 이제 이번 주 이틀, 다음 주 이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기권에 다가오면서 그들의 어떤 포지션의 움직임, 그 싸움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하나 볼 필요성이 있는데, 기술적으로 보시면 제가 아마 지난번에 요 선 하나 그어놓고 제가 갔었는데, 거기가 60일선이거든요. 거기서 지금 마지막 싸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랫거리가 생기는지 음봉으로 끝나는지 좀 확인해 보셔야 되겠지만, 음봉으로 끝난다면 오늘이 하락의 바닥 가능성이 상당히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60일선을 과연 지지해 주는지 체크해 보시면 시장 대응하기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는 멘토입니다. 아침에 우리 시장 좀 흐름들이 별로 좋지 않았었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등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상황이네요. 여튼요,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제가 오늘 하루의 특징주를 잡아서 그 종목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시간이죠. 지금 오늘 제가 선택한 종목은요, 롯데케미칼입니다. 롯데케미칼. 많이 떨어져요. 지금 무려 4.6%,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데요. 과연 이 롯데케미칼이 최근의 흐름이요, 불과 이제 올해 초만 하더라도 그래도 23만원대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16만원이면 가격을 보면 한 7만원대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대략적으로 30% 이상 떨어졌네요. 굉장한 급락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만큼 롯데케미칼이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걸까요? 예, 여기에 대한 얘기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롯데케미칼의 급락입니다. 자, 내용을 보면 왜 이제 오늘 이렇게 떨어졌냐 보니까 1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훨씬 더 못하게 나왔어요. 그에 따라서 증권사들의 몇몇 리포트에서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된다든지 아니면 매수 의견에서 보유 의견으로 의견 강등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이제 매출액이 한 7% 정도 줄었는데, 재밌는 사실은 기업에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매출액이 요만큼 줄어들 때 영업이익이 얼마만큼 줄어들고,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얼마만큼 줄어드느냐,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레버리지라 그래요. 그래서 매출액이 늘어날 때 영업이익이 얼마만큼 늘어나고, 매출액이 요만큼 변할 때 영업이익이 얼마만큼 변하느냐, 요걸 갖다가 우리는 영업 레버리지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요만큼 늘어날 때 순이익이 얼마만큼 변하느냐, 이런 걸 우리 재무 레버리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매출액이 늘어난 변동이 생길 때 순이익이 얼마만큼 벌어지느냐, 이걸 이제 결합 레버리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들은 자, 레버리지가 굉장히 크다는, 결합 레버리지가 굉장히 크다는 소리는 매출액이 요만큼만 증가되어도 이익이 확 증가되는 기업이고, 반면에 매출액이 요만큼만 떨어져도 이익이 확 줄어드는 기업이니까, 레버리지가 이런 결합 레버리지나 뭐 재무 레버리지, 영업 레버리지가 큰 기업들은 그만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매출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해주는데, 롯데케미칼을 보면은요, 전년 동기 대비 작년 1분기에요, 매출액이 7% 줄었습니다.
7% 줄었는데 영업이익은요 바로 41%가 줄어요. 레버리지가 굉장히 크죠. 그런데 순이익은요 58%가 떨어집니다. 롯데케미칼이라는 기업은 매출이 주는 레버리지가 굉장히 크구나. 그래서 이 기업은 매출이 증가되어야지만 이익이 빵빵 늘어나네. 그러면 여러분들 자 보세요. 롯데케미칼이라는 종목을 나는 한번 다음에 사봐야 되겠다. 또는 샀는데 언제까지 내가 들고 있을까를 판단할 때 무엇을 보면 돼요? 이익을 볼 필요가 없고 매출액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매출액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매출액이 계속 늘어나면 계속적으로 보유하고 매출액이 줄어드는 순간부터는 그냥 가볍게 던져줄 줄 알아야 된다. 왜냐면 이익은 매출에 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변하기 때문에 매출액이 가장 중심에 있다는 것을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왜 이런 이렇게 안 좋게 나타났느냐? 아무래도 중국 경기 둔화 부분이 첫 번째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면화 재고 축소 정책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MEG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전망이 좀 더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공급 과잉 지금 진행 중인 부타대행 같은 경우에도 이 마진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수급 동향을 보면 또 재밌는 모습이 나오는데 3월 달에는요, 기관들이 또 진입을 했어요. 기관들이 착 사다가 4월 초부터요, 3월 달에 좀 사나 싶었는데 4월 초부터 다 그냥 매도를 하더라. 그러니까 주가가 뭐 17만원대에서 한 19만 5천 정도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죠? 올라갔지만 다시 기관들이 매도했으니까 기관들이 어느 정도 냄새를 맡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추정치보다 안 좋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올 초부터 계속 매도했습니다. 즉 뭐냐면 23만원대부터 계속적으로 매도했다가 오히려 4월달 지금 들어서는요, 일단 매도를 안 하고 가만히 관망을 하면서 이 정도 가격이라면 더 이상 매도할 필요는 없고 조금 지켜볼까 하는 쪽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핵심 포인트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가 아로매틱 부분의 이 영업 손실 부분이 빨리 채워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과연 언제부터 채워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MEG, 중국 이제 면화 재고 축소 때문에 MEG에 대한 반등이 안 나타나고 있는데, 이 MEG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5월달부터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과연 실질적으로 MEG의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느냐는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전망을 보면은요, 일단은 원재료죠. 원재료가 이제 납사인데, 납사 투입 가격 자체가 지금 최근에 어때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화학업종들이 이 납사 투입 가격이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서 분명히 1분기보다 2분기는 전체적으로 화학업종들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역시 그렇다고 본다면 롯데케미칼 또한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2분기는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롯데케미칼이 미국의 셰일가스를 기반으로 한 공장들을 지금 설립을 했었죠. 여기에 대한 효과가 당장 지금 1분기, 2분기에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분명히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즉, 납사 베이스에서 석유를 정제한 납사 베이스에서 가스로부터 만들어내는 셰일가스 부분에서 만들어낸다면 원가 절감력 그리고 글로벌 어떤 그 가격 경쟁력에서 굉장히 앞서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장기적인 전망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아직 이런 부분에 효과가 나타나려면 상당히 좀 뒤에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근본적으로 이제 대책은 나왔네요. 우리가 이 종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바로 나왔죠. 뭐가요?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이 종목을 통해서 짧은 시일 내에 이익을 만들어내기는 분명히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자, 밸류밴드 투자 전략 보시면은요. 밸류밴드 볼게요. 지금의 종목 가격은요, 저 평균 가치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평균 내재 가치와 시장에 인정하는 가치를 종합해서 봤을 때 분명히 저평가 국면인 것은 확실하다. 근데 주가가 저평가라고 해서 바로 재평가 받는 것은 아니겠죠. 일정한 수급이 따라준다면 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나타나 있는 이번 그 추정치보다 떨어졌던 부분에 대한 심리적 매도가 있기 때문에 그 매도를 지금 지나가고 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이 주가는 일정 부분을 넘어서게 되면 저평가가 과도하게 되면 분명히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죠. 선도 투자자에 의해서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제가 저기 밑에 동그라미 쳐놓은 매수 영역입니다. 저 가격이 들어오면 선도 투자자와 가치 투자자들은 분명히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동참해 볼 수 있는 가격이 되겠네요. 보니까요 16만원 이하 정도 나오겠습니다. 16만원에서 15만 5천원 정도 라인인데 그 정도 라인이 접근이 되면 충분히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 그 대신에
분할 매수가 가능한데 롯데케미칼은 제가 짧게 보자고 그랬어요? 아니죠. 2분기 실적도 봐야 되고 향후의 전망도 봐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16만 원 깨졌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와가지고 수익 내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월 목표가로 저는 얼마를 제시해 드리냐면 21만 원대 정도까지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6만 원에서 하회할 경우에 매수를 한 다음에 6개월 정도 선상에서 기업의 이익이 차곡차곡 제가 예상한 대로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이루어진다면 21만 원까지 보유하셨다가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21만 원 되기 전에 단기적으로 한번 빠져나오는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 될 것으로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오늘 나무누리 특징주 Y 롯데케미칼 건드려 봤고요. 내일 아침 다시 이슈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멘토입니다. 네, 시장은요 다시 한번 조금 밀립니다. 아무래도 조금 북한발 리스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실시간 검색어 1위로 북한이란 단어가 딱 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서해안 쪽에 무슨 훈련 관련해서 영향을 좀 받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지수는요 생각보다 크게 밀리진 않아요. 네, 이게 만약에 NL을 넘어서 떨어진다면 영향을 받겠지만 아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생각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현금 확보는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종목 추천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한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대형주 가지고 나왔고요. 어제 제가 한국콜마 가지고 나왔는데, 자, 백화점에서 쇼핑을 시작할 때입니다. 제가 1층에 들려가지고 화장품 하나 산 겁니다. 그렇죠? 한국콜마를 샀어요. 자, 2층에 올라가서 이제 뭘 사야 될까요? 오늘은 뭐 2층은 아닌데요. 어쨌든 간에 좋은 종목 하나 준비했으니까요. 잘 보시면 되고, 좀, 시장을 보실 때요. 약간 조금, 어느 정도 이제 2000포인트 부근이 있다 왔다 하면, 불안하다, 현금 확보를 좀 해야겠다 판단하시고, 현금을 좀 늘려놓으셨다가, 올라가면 좋은 거고, 떨어지면 또 이럴 때 사는 겁니다. 그렇죠? 잘만 따라오세요. 제가 정말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드리고 있잖아요. 많은 수익은 아닙니다. 하지만, 안정적으로 계속 내드립니다. 그렇죠? 자, 어제 제가 미처 깜빡하고 한 종목 못 팔았습니다. SK하이닉스인데요. 매도 처리할 건데 이따가 봐드리고요. 그리고 새로운 종목도 하나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보시고 종목 상담 같이 해드립니다. 알고 계시죠? 013-3366번에 011 공보도록 아래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깔끔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만약에 상담 힘드신 분들이라면은 네, 홈페이지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자, 수급 100점 좀 올 건데요. 보겠습니다. 자, 호텔신라 SKC 대림산업, 대우조선해양, 루멘스 들어왔습니다. 자, 먼저 이제 호텔신라를 볼게요. 호텔신라, 여러분 이거 매수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수급이 좀 들어와주고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잡힙니다. 매수하기에 딱 좋은 흐름 자체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표현이 되는 게 이 종목의 전형적인 특색이 있습니다. 호텔신라, 원익 IPS, SM, 요런 종목들의 차트 흐름이 있는 건데요. 호텔신라 차트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보자면요. 61선 라인에 대한 부분 깨지고 내려갈 때마다 큰 반등을 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차트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차트 흐름 어떤 종목 말씀드렸습니까? SM 같은 경우도
그 포인트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런 하락폭에 대해서. 그쵸? 그쵸? 맞죠? 자, 그리고 또 뭐였죠? 방금 말씀드린 거? 이거 같은 경우도 60일선을 깰 때마다 큰 폭의 상승을 줬던 그런 기억이 있는, 특색이 있는, 이런 특색이 있는 종목이에요. 같은 종목들입니다. 요거를 제가 굉장히 잘 컨트롤하고 잘 맞춥니다. 그쵸? 이런 차트 패턴을 또 보고 또 다른 패턴도 굉장히 많이 보는데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충분하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 자체가 왔다 생각이 되는 게 수급적인 부분, 최근에 조금 그래도 잘 보세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약간 지저분하다는 느낌이 드나요? 가까이서 보시면요. 이 정도 포인트, 4월 중반까지는 기관과 외인들의 매도세가 좀 강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개인들의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수급 이동 현상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굉장히 좀 괜찮은 거예요. 자, 오늘 수급 보니까 보이시죠? 외국인이 45,000주 정도 1시 반 기준입니다. 기관들이 네, 26,000원 정도를 좀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투신권까지 같이 해서요. 매수가 들어옵니다. 괜찮겠죠? 잘 보시고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SKC입니다. 이 종목 사실 여러 번 조금 가지고 나오려고 고민을 많이 했다가 그냥 계속 올라가길래 아이 몰라 그러고 이제 관심 종목에만 넣어뒀던 건데 오늘 수급 특징주로서 제 레이더에 걸렸습니다. 자, 수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수급입니다. 전형적으로 잘 들어오던 수급이에요. 4월 거의 말까지 기관과 외인들이 깔끔하게 그래도 잘 들어오던 수급입니다. 최근에 근데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잡혀주면서 약간 좀 마음에 안 드는 모양새가 잡혔어요. 개인의 매도세 좀 잡혀주면서. 근데 외인은 계속 샀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수급에서 보니까 기관들이 팔던 물량 다 도로 사버리네요. 그리고 외인까지 가세. 그러면 주가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오늘 5.4% 급등시켜 놓습니다. 자, 이 종목 크게 보자면요. 요 그림이에요. 항상 이 라인 자체, 요 포인트가 위험 구간이었어요. 네, 그런데 뚫고 올라가요. 더 갈 수 있을까요?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으로 보자면요.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까요? 크게 생각합시다. 크게. 자, 1차적인 포인트에서 뭐 짧게 본다면 이런 그림들이 나오겠지만, 그쵸? 깼으니까 파는 거고 이런 그림이 나오겠지만 조금 더 크게 봅시다. 크게 보자면 이 바닥 라인에 대한 요 포인트 잡히죠? 잡히죠? 맞죠? 여기 밑골이 있어요. 잡히죠?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평행하게 그어보자면 요런 식의 그림 자체가 나와버리면 그쵸? 약간은 지금 구간 자체 네, 사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약간 그렇습니다. 하지만 수급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조정이 나온 이후 반등을 줄 때는 정말 좋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일단은 수급은 괜찮아서 갖고 나왔지만 매수하기에는 약간 부담스럽다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대림산업입니다. 대림산업이 오를 때가 됐나요? 오늘 장에서 2% 올라주고요. 수급이 들어와 줍니다. 네, 최근의 수급은요. 외인들이 계속 팔고 나가는 모습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요. 기관이 근데 다시 들어와 주는데 오늘장 수급에서 보니까 양매수가 들어옵니다. 외인 37,000주, 기관이 네, 투신권과 보험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잡혀요. 양매수가 잡혀요. 그럼 차트를 이렇게 올려놓는데 이거 지금 바로 매수가 들어야 될까요? 가는 구간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흐름으로 볼 땐 약간 위험한 구간도 사실이에요. 보자면 자, 한번 흐름상으로 상승하는 흐름 나왔다가 다시 하락하는 흐름으로 분위기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세부적으로 다시 본다면 다시 여기서 바닥 라인 잡아주면서 올라가는 포인트가 좀 잡히는 구간이 잡혔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조금 더 크게 보자면 여기까지도 보이네요. 네. 그럼 이 라인 자체는 바닥 인식에 대한 구간으로 완벽한 라인이 되는 구간이죠. 맞죠? 그쵸? 여러분? 맞아요. 맞는 겁니다. 뒤로 가도 똑같잖아요. 여기도 있잖아요. 보이시죠?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바닥으로 인식이 되는 구간인 거죠. 그쵸? 자, 오늘 뭐 호텔신라 비롯해서 대림산업까지 굉장히 매수하기 좋네요. 자, 그런데 여기 포인트에서 고점 포인트에 해당하는 라인을 잡아보자면요. 지금 거의 뭐 흡사할 정도로 이렇게 라인이 꺾여버립니다. 이번에 새로운 그림을 그릴까요? 그릴 가능성도 있고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린다면 어떻게 되죠? 항상 강조드리는 그린다면 어떻게 되는가요? 그린다면 이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예측을 하는 겁니다. 예측을. 1차적인 포인트고요. 1차 포인트입니다. 2차 포인트 잡자면 다음 포인트 이 라인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1차적으로는 이 구간을 메울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까지 봐야 된다는 거.
좀 중요하고요. 내일도 수급이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 번 더 쉬었다가 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나쁘지 않은 매수 구간이에요. 그래서 관심권에 넣어두십시오. 네, 넣어두시고 나중에 제가 좋다 그럴 때 꺼내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도 넣어두세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또 제 눈에 걸렸습니다. 뭐 항상 이거 대우조선해양 잘 먹고 나와요. 지금 대우조선해양은요, 조선 3사, 대형 3사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영업이익률을 보여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수주잔고가 회사 규모 대비해서 가장 양호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흐름상으로도 볼 때 좋았고, 오늘 수급 보니까 외인들 5만 1000주, 기관들 3만 주가량 매수가 좀 들어와주면서 양매수가 잡혀주네요. 자, 최근의 수급 볼게요. 최근의 수급 보니까요, 외인들과 기관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포인트 잡으셔야 돼요. 기간이 이거 다시 잡는 겁니다. 대신에 길게 안 보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상승적으로 분위기 전환 나올 가능성 높다는 판단입니다. 얼마까지 봐야 될까요?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루멘스입니다. 자, 루멘스는 4.9% 올라갑니다. 고민들이 많이 되시는 종목, 그렇지만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것은 많이 꺾였을 때 매수하기 참 좋은 종목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포인트였는데 저는요, 13,000원 깨지고 내려가기 전까지 매수 사인 못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 매수를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어쨌든 수급은 오늘 굉장히 많은 물량. 자, 외인들이 13만 주 매수가 들어오고요. 기관들이 8만 주 매수를 해줍니다. 굉장히 많은 물량이에요. 최근에 수급 볼게요. 안 좋았거든요. 근데 기관들이 돌아왔어요. 이거, 내일도 봐야 되고요. 금요일도 봐야 됩니다. 며칠도 확인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저는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매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수급이 좋은 코스닥주 중에서 루멘스가 오늘 1등이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겁니다. 단지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보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종목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9515님께서요, 차바이오엔 주셨습니다. 차바이오엔이 많이 올라가네요. 오늘도 올라가면서 최고점 찍었습니다. 오늘 매도할까요? 향후 전망을 물어봐 주셨습니다. 차바이오엔에 대해서. 자, 오늘 수급 좀 볼까요? 안 봤는데요. 너무 많이 올라서. 자, 오늘 외인과 기관이 양각을 세우네요. 자, 외인이 38,000주 매도, 기관이 37,000주 매수를 보여주는데요. 이게 2시 반께 떴나요? 잠깐 체크를 좀 해볼게요. 이게 맞네요. 자, 38,000주 매도와 37,000주 매수. 어렵습니다. 그렇죠? 최근의 수급 볼게요. 자, 외인은 계속 파는데 기간이 좀 팔다가 좀 사줬어요. 애매한 부분이에요. 연기금? 이거 주인이 없다는 판단이 좀 드네요. 지금에 끌어올리는 거 판단하기 굉장히 힘든 구석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바이오엔 어떻게? 비중이 20%? 이렇게 하면 되죠. 절반 줄이세요. 줄이십시오. 네, 절반 줄이시고요. 팔면 되잖아요. 절반. 걱정이 되시면 뭐 걱정입니까? 15,000원에서 지금 15,800원 됐으면은 많이 드셨네요. 5%면. 그쵸? 네,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요, 15,000원 깨면은 그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5% 반 정도, 2.5% 수익 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네, 충분하게. 어차피 단타 노리신 거 아닙니까? 15,000원에 매수하셨다면은 단타 아니셨습니까? 제가 맞죠? 네, 그러면 지금 순간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절반은요. 그리고 15,000원 깨지면 칼같이 나머지 전부 다 정리. 그러면 얼마나 안전하게 할 수 있죠? 네, 수익 나실 때 즐기세요. 놓치지 마시고서. 자, 그 다음 볼게요. 0833님 마크로젠 보겠습니다. 43,200원에 마크로젠 매수하셨습니다. 비중은 30% 네, 이십니다. 문자 감사합니다. 자, 마크로젠 보자면 이거를 살 수가 없어요, 사실.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인데, 자, 볼게요. 어떤 흐름을 보셔야 되냐면요. 첫 번째 포인트 잡아드리겠습니다. 이전 포인트. 여기서 바닥 확인이 됐던 구간입니다. 그렇죠? 이전에 여기가 바닥으로 이제 인식이 되면서 상승을 줬던 구간 맞죠? 깨졌으니까 여기서 매도 치는 게 맞아요. 그리고 흐름이 바뀝니다. 흐름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쵸? 이렇게 왔어요. 왔다고요. 왔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왔잖아요. 왔는데,
여기서 고점 포인트로 해가지고 뚫고 다 강하갑니다. 그 다음 라인을 기다려요. 다음 라인을. 어떻게 그림이 될까요? 이게 지금 올라갔죠? 그리고 요렇게 됐다가 어찌됐든 간에 그림은 보여줄 거란 말이죠. 그럼 지금 매수하신 거는, 43,000원 매수하신 거는요, 약간 좀 위험했을 수도 있어요. 네. 어쨌든, 여기 횡보할 때 매수를 하셨어요. 여기 횡보할 때. 올라갈 포인트가 좀 보이기 때문에, 수급을 좀 볼게요. 안 좋죠. 딱 느낌이 오셔야 됩니다. 수급은 약간 조금 꼬여있다. 최근에 이게 어떤 그림이죠?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수급이 있는 건가요? 진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없는 겁니다. 주인이 없는 거예요. 집이 비었다고요. 빈집 들락날락. 이거 모텔이에요. 모텔. 호텔입니다, 여러분. 에? 들락날락 한다고요. 이거 안 좋다고요. 보세요. 그리고 횡보하잖아요. 전형적으로 빼는 느낌이 좀 나네요. 조금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수급도 보니까 수급 마크로진 잡히어 있나요? 수급이 안 잡히네요. 거래량이 워낙에 적다 보니까. 거래량, 기간과 외인 거래량이 적다 보니까 안 잡히는 겁니다. 거래량 적은 게 아니고. 조심하십시오. 손절가만 잡아드릴게요. 손절가는요, 4만 원 깨면은 전량 정리하셔야 됩니다. 4만 원이요. 정말 위험한 라인입니다. 4만 원. 4만 원 깨버리면은 그땐 정리하셔야 됩니다. 하셨죠? 이렇게 때려갈 수도 있으니까 조금 주의하세요. 나쁘진 않은데 조금은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만원 보세요. 4만원. 4만원까지만 버티겠습니다. 아셨죠? 비중도 너무 크시네요.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을 비중을 크게 담으시면 안 됩니다. 조금 주의하시라고 제가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4008님께서요. SK 하이닉스 주셨는데요. 이제 팔았어요. 저희 매수가가 얼마냐면요. AS 바로 해드릴게요. 매수가가 제가 38,050원에 매수했습니다. 네. 38,050원에 저희가 매수가 들어갔고요. 계속 말씀드렸던 포인트. 네, 여기서 들어갔고, 제가, 목표가를 42,000원까지 봤는데, 이렇게 꺾이면 안 될 것 같아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요, 45,000원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단 피하고 다시 들어가면 됩니다. 다른 종목도 들어가면 되고, 그래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네. 나쁜 건 아니에요. 대신에 뭐 때문에 정리하냐면, 보시면, 기간의 매도세가 좀 나와주기 시작하고, 최근 들어서 수급 보이면, 네, 기간 매도 갑자기 좀 잡혀주고, 재미가 없어요. 수급이 좀 꼬인다는 느낌? 가져갈 수는 있지만, 가져가셔도 되는데, 비중을 조금 줄이신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 들어가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2% 수익 중이신데. 2% 가까이. 네. 그렇게 하시는 건 어떨까? 제 의견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판단은 우리 4008님이 하시는 건데, 제 의견은 일단 빠지고 보자. 수익 났을 때. 지금 4% 정도 수익 구간인데요. 빠지고 보자입니다. 아셨죠? 저는 이래요.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익 났을 때 그냥 이 정도면 됐어. 충분해. 대형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아셨죠? 잘 생각해 보시고 대응하시라고 제가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AS를 아까도 그냥 했는데요. 지금 들고 있는 종목 잠깐 볼게요. 인시스 제가 갖고 갑니다. 인시스요. 지금 바닥에서 치고 갑니다. 하이닉스 이익 실현하는 거고요. 제일기획 잘 샀죠? 가지고 갑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케미칼 소폭 손해중이고 콜마가 어제 종가로 들어갔습니다.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인시스 SK 하이닉스 파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인시스는요, 제가 안 팝니다. 똥꼬집이 아니고요. 지금은 팔 수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안 팝니다. 만약 10% 어차피 다른 걸로 계속 수익 내면서 가져가니까 상관없어요. 다른 거 수익 내면서 가고 인시스로 또 어차피 빠져나올 때 수익 내고 나올 겁니다. 네, 제 계획은 그렇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차트 흐름 좀 보겠습니다. 자, 작년 5월부터 한번 레벨업한 이후에 5월부터 바닥 인식으로 그 다음 바로바로 반등을 줬던 구간입니다. 길어봤자 이 구간에서 2주 머물렀어요. 2주. 지금 현재 일주일 가까이 머물러주고 있습니다. 튈 준비 됐죠? 문제가 없는 이상. 설마 이거 깨면 제가 정리하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쭉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자, 수급적인 부분 체크해보자면요. 그렇게 팔던 기관들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외인이 지금 매도가 심하다가 줄어들었어요. 자, 오늘 수급채도 안 봤는데요. 잠깐 볼까요? 뭐 기관 매도 7,000주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네. 시작은 조금
안 좋았지만 끝은 조금 창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보시면 되고요. 오늘과 아마 이제 내일, 이번 주 안으로 어제 조정 끝난 이후에 다음 주부터는 좀 반등 쪽으로 실마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팝니다. 어차피 다른 걸로 계속 수익으로 나가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셨죠?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따 말씀드린다고 했죠?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자, 대우조선해양을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갖고 나올 때마다 재밌는 수익을 내고 있는데, 조선주 중에서 제가 다른 건 얘기 잘 안 하고 대우조선을 항상 최선 호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는 수주 잔고 자체가 워낙에 많이 남아있고, 작년 말 수주 잔고가 창사일 최고예요. 자, 그리고 올해 조선주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1분기 실적이 괜찮을 거고요. 2분기도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다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 아까 설명드렸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수가 천천히 들어가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조선주 좋고, 화학주도 오늘 롯데케미칼에 많이 좀 밀리고 있는 흐름 나타나고 있지만, 어찌됐던 민감주들은요, 조정이 올 때마다 매수가 들어온다면은 재밌는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뽑아가지고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뽑아서 드리고 있다고요. 첫 번째가 이제 다시 드리고 있는 게 하나케미칼이었고, 두 번째가 콜마였고, 세 번째가 이제 대우조선해양으로 차곡차곡 다시 제가 포트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잘만 따라오세요. 10%. 원칙은 10%입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원칙 10%. 주식하시면서 욕심내지 마세요. 적금이자 다 떼면 2.5%밖에 안 나옵니다. 아시잖아요. 1억 넣어놔봤자 1년에 200만 원 좀 넘게밖에 안 줘요. 아시죠? 천천히 생각하십시오. 적금 2배 좋잖아요. 10배 더 좋지 않습니까? 자, 지난달 제가 한 달 동안 내드린 수익률이 3월달이죠. 3월달에 한 5% 좀 이상 계좌 수익을 냈습니다. 여러분들 10%씩 매수해서 따라오신 분들에 한해서. 이번 달은요, 그거는 좀 적지만 어쨌든 지금 플러스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인시스 때문에 아직 마이너스권으로 보이긴 하지만 아니에요. 가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가고 있다고요. 다음 달은 더 높은 수익률을 제가 낼 겁니다. 잘만 따라오시고, 당연히 좀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매수가가 얼마겠습니까? 그러면 종가 들어갑니다. 제가 최근에 종가 자꾸 때려요. 자, 대우조선해양 종가 매수 부탁드리고요. 목표가는 33,000원까지 보도록 합니다. 33,000원까지 보고요. 손절가는요, 짧게 봅니다. 29,500원으로 하단 라인 깨고 내려가면은 빠르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 점은 꼭 지켜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제가 대우조선해양까지 말씀을 드려봤고요. 내일 오전에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5거래일 연속 하락 압력을 받으며 오늘도 약보합권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2주일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주식시장도 거래대금이 부쩍 줄어들면서 투자자들도 관망하는 모습입니다. 아직 100여 명의 실종자가 뜨거운 바닷속 안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들이 부디 가족의 품으로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바라봅니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